화장실 안 여성을 훔쳐본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적인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인데 여성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주행거리를 상습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작 기계로 주행거리를 바꾸는 건 식은죽 먹기였을 만큼 허술했습니다. 전국 교통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회. 오늘은 KTX 역사 추가 건립에 적극적인 경상도와 달리 혁신 역사 건립에 미온적인 전북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용물을 보던 여성을 엿본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이 정한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인데 강남역 사건과 맞물려 어디까지를 공중 화장실로 볼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 시내 한 술집 건물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회사원 35살 강모 씨는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넣어 용변을 보던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곳 화장실이 법이 정한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했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적 목적보다는 장소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술집 영업시간에 술집 손님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하지만 법원이 법조문에 얽매여 성적 수치심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성 폭력이 어떤 공간에서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폭력이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 통념에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난 속에 각종 성범죄 양상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의 교통 문제를 진단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혁신도시 인근에 새 역사를 건립하자는 혁신 역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혁신역 건립 요구와 달리 정작 전라북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슷한 문제에 대해 경상도 쪽 자치단체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호남선 KTX 혁신역사 후보지로 거론되고 나는 김제 공덕면 일대입니다. 지금은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농경지입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등에서 승용차로 20-3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주민들은 이곳에 새로운 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주, 완주, 김제, 부안, 군산 등 110만 인구가 KTX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아마 전북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KTX 경부선이 지나는 울산역. KTX 노선을 직선화하다 보니 울산 도심과 20km나 떨어진 곳에 건립됐습니다. 하지만 울산역은 연간 27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용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울산 도심과 연계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서 매일 울산을 오고 있는데요. 택시도 많고 버스도 많아서 별로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 앞에는 시내와 바로 연결되는 리무진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요. 리무진 버스는 5개 노선에 30여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30여 대도 역을 경유하고 있고 택시도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애초에 기반 시설이 없는 곳에 역이 들어서다 보니 차량 1045대를 세울 수 있는 초대형 주차장을 만들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밀려드는 승객을 감당하기 위해 울산역은 증축 공사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배차 간격을 좀 더 좁혀주는 게 고객님들이 좀 더 편리하게 울산역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서 버스 리무진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혁신 역사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익산역에서 정읍역까지 4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그 사이에 또 역사를 만들 수는 없다는 소극적 입장입니다.
고속철도 혁신역사 신설은 기존 정착과 거리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도 대구시의 사례를 보면 전혀 달라집니다. KTX 동대구역을 이용하는 대구시는 동대구역과 불과 8km 정도 떨어진 곳에 KTX 서대구역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까지 430여억 원을 투입해 기존 선로의 역사만 신축하는 방식으로 고속 운행을 위해 열차는 동대구 서대구역을 번갈아 정차할 예정입니다. 시민과 지자체, 정치권이 함께 정부를 설득하고 사업 타당성이 입증됐기에 얻은 결과물입니다. 대구 지역의 약 85% 정도가 서남부 쪽에 그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동대구역까지 오는데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역 주민들은 수건 사업이 해결되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가지고 지역 발전에 한 주축이 됐으면 합니다. KTX를 유치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노력과 비교해 전라북도는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 지역의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이 타시도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총연맹이 전국 장애인 복지와 교육을 비교 조사한 결과 전북 지역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최하점을 기록해 분발 대상이었으며 장애인 교육 분야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연맹은 전북 지역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3, 4년간 지속적으로 하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세상에 알린 자립인해원 내불 고발자들이 사건 이후 인격 모독적 언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4월 자립인해원 원장과 일부 종사자들이 성폭력 사건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 인격 모독적 언행을 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하지만 이달 말까지 자립인해원 내 거주자 이동이 마무리되고 시설 폐쇄가 단행되는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살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바로 주행거리인데요. 그 주행거리를 믿지 못할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주행거리를 조작한 일당이 붙잡혔는데 작업에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유룡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전주 외곽의 한 주차장. 한 남성이 차량 내부의 계기판을 뜯고 회로에 사각 모양의 기계를 연결해 작동시킵니다. 원하는 주행거리를 입력한 뒤 시동을 걸자 계기판에 표시돼 있던 주행거리가 감쪽같이 바뀝니다. 켜놔봐봐. 89,000이요. 89,000인데 아까 얼마였냐? 12만. 12만? 네. 35살 최모 씨 등 2명이 중고 차량의 주행거리를 감쪽같이 조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기계를 이용해 차량 한 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데에는 20-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범행에 나선 것은 지난 2004년. 3,500만 원의 조작기를 구입한 뒤 대전과 충남, 전북 일대 중고차 매매상과 렌터카 회사 직원에게 접근했습니다. 차 한 대당 8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주행거리를 낮춰줬는데 2년 동안 100여 대를 조작해 1,000만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차량 계기판 나사못이 마모돼 있거나 그 차량 전면 유리창 아니면 핸들이 스크래치돼 있다는 것은 그 차량 주행거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 씨 등 2명과 함께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한 중고차 매매상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바퀴 4개가 모두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5시 반쯤 완주군 삼례읍 삼례문화예술촌 인근 주차장에서 70살 김모 씨의 승용차 바퀴 4개가 모두 사라지고 차량이 벽돌로 지탱돼 있는 것을 김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밤사이 누군가 바퀴를 빼 훔쳐갔을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군청 발주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부안군 비서실장 55살 김모 씨와 건설교통과장 그리고 건설업체 대표 50살 최모 씨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김 비서실장 등은 지난해 110억 원 상당의 줄포만 탐방도로 개설공사 수주업체 대표에게 다른 업체인 최 씨에게 일괄 하도급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도로공사 전 전북본부장 김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최 씨로부터 2,1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전북현대의 심판 매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전북현대 축구단의 심판 매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 스카우터를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서는 한편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북현대 축구단 스카우터 A씨는 지난 2013년 심판 2명에게 경기 전 각각 2,3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여야 3당이 상임위 신청을 받았는데 도내 당선자 절반의 희망 상임위가 겹쳤습니다. 19대와 같이 이번에도 특정 상임위의 편중이 우려되자 스스로 조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3당이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았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새누리 정운천 당선인과 국민의당 이용호, 김종회 당선인 등 3명이 희망했습니다. 국토교통위도 국민의당 정동영, 더민주 안호영 당선인이 희망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내 의원의 반이 상임위가 겹쳐 특정 상임위 쏠림이 심각했던 지난 19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새만금 수질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환경 노동이나 기금본부 안착과 엄청난 복지 예산을 신경 써야 하는 보건복지위는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추가 조정을 위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3명이 희망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대 개원 전까지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또 당선인들도 상임위 이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단체장들이나 opinion 리더들한테 물어보면 대충 가라는 데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도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곳으로 가겠다는 의원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쪽을 고집하지는 않고 제 입장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도 좋고요. 보건복지 쪽도 좋고. 당이 다른 10명이 겹치지 않기란 사실상 어렵다 해도 전북 발전을 약속한 마당에 지역을 위한 초당적인 조율을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군산의 박대와 영광의 굴비, 강원도의 황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덕장에서 건조된 생선인데요. 이들 덕장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들이 협약을 맺고 함께 명품화에 나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새벽 수산물 시장에서 낙찰받은 싱싱한 박대가 생선가게 주인들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다듬어지고 건조대로 옮겨집니다. 분홍빛의 박대들은 전통시장 어물전 채반에 가지런하게 놓여 손님을 기다립니다. 예부터 서해안 지역에서만 잡혔던 박대는 부드러운 육질과 담백한 맛 때문에 서민들이 즐겨 찾았습니다. 이게 구우면 노릇노릇 구워갖고 이게 찢으면 쫙 일어나. 이 가시만 쭉 볼가져요.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어획량이 20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 가격이 비싸지고 고급 어종이 돼 선물용으로도 적잖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해안에서 제일 맛있는 박대가 이 군산 지역에서 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전국에 있는 고객분들한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산의 박대를 비롯해 전남 영광의 굴비, 강원 인제 황태 등 지역 특화 수산물을 덕장 3대 명품으로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들은 요리 경연이나 조리법 교류를 하고 공동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과 입맛을 충족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식품으로서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제 3개 명품을 묶어서 오늘 공동협약식을 하고 국산 생선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익산의 향토 기업인 하이트진로 에탄올이 도내 소재 업체인 창해 에탄올에 매각됩니다. 하이트그룹 본사는 지난 2주간의 심사 끝에 하이트진로 에탄올을 공장 폐쇄가 아닌 매각하기로 하고 창해 에탄올과 735억 원대 인사가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등 지역에서는 40여 명의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는 만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의 대형마트 입점 불허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아파트 분양자 일부가 전주시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양자들은 코스트코나 대형마트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고 에코시티 사업의 대형마트 부지가 계획됐었기 때문에 약속 위반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대형마트 대신 하나로마트가 기능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불허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전북교육청에 누리과정 편성 여력이 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방채 발행액 716억 원과 과다하게 편성한 예산 등을 고려하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33억 원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전북을 포함한 11개 시도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통보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아침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주역 방면 보시고 계십니다. 어제 비가 그친 후 약간 안개 껴 있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 맑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출도 빨라지고 출근 시각도 일러지면서 교통량도 일찍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백제대로 꽃밭정이 사거리 부근에서 2차로에 고장 차량이 서 있는 상태고요. 또 안덕원로 우화 사거리 방향 안덕교 사거리 1차로에서 승용차 간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화장품 업체인 주식회사 예나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70억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남원 발해봉 철쭉제가 폐막한 가운데 35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 이응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회사 예나는 최근 중국 측에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해온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 기업으로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5,500제곱미터에 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이나 첨단 방사선 연구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는 피부 미용 등의 효능이 있는 기능성 식품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본부, 첨단 방사선 연구소 등 3대 국책 연구소와 함께 정읍이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개장했던 제22회 지리산 발해봉 철쭉제가 지난주 일요일까지 한 달간의 축제를 마쳤습니다. 이번 발해봉 철쭉제 기간에는 전국에서 35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는데 농특산물 판매와 허브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 등을 즐겼습니다. 완주군은 옛 군수 관사를 개조한 어울림 커뮤니티 개관 첫 돌을 맞아 27일 기획사진전과 문화공연 등 소통 한마당 문화행사를 가집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공간으로 문을 연 어울림 커뮤니티는 군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은 물론 문화와 미술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제사랑 장학재단이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김제사랑 장학생 12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연간 120만 원이며 대학생은 연간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 김제사랑 장학재단은 지금까지 1,200여 명에게 16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권농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손모내기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어제 식량과학원 앞에서 연구원 등 직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손모내기 경연대회를 갖는 한편 벼 직파재배 기계를 이용한 파종 시연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전통 농경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모내기의 중요성을 알려 풍년 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2016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가 모레부터 나흘간 한옥마을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전북도립국악원은 오늘 완주 문예회관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동행 콘서트 락 공연을 갖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늘 해설이 있는 11시 브런치 콘서트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익산 유적전시관은 마한관에서 오늘부터 옥, 봄빛을 입다라는 주제로 옥 관련 유물을 전시합니다. 사진작가 이흥재의 개인전이 오늘부터 30일까지 전북 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립니다. 군산시는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중학생 엄마가 알아야 하는 우리 아이 공부 방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무주군은 오늘 전통문화의 집에서 농부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명사 초청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제5회 전북 여성 젠더 축제가 내일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2016 블링블링 주얼리 페스티벌 인 익산이 모레부터 4일간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제10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를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내달 3일까지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무주 27도, 전주 28도 등 24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